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약품공업이라는 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고의 색깔을 보시거나 이름부터 공업이 들어가는데 요새 트렌드 같아 보이진 않죠. 벌써부터 고리타분한 냄새가 날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른바 가치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회사입니다. 본사는 당산에서 선유도 가는 이쪽 길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제가 좀 아는데 학교 하나 있고 횡하거든요. 여기 건물이 서 있는데 이 외관만 봐도 꽤 낡았어요. 85년도부터 여기 있었다고 한다. 코스닥 시장에는 94년도에 상장했습니다. 회사는 무엇을 하느냐? 수액, 앰플, 바이알 제품들을 판매합니다. 80% 정도가 수액 제품입니다. 자, 아플 때 병원 가서 수액을 맞아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가장 빈번한 치료 행위죠. 한 대 맞으면 경구용 3개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자, 우리 몸이 60% 이상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구로 영양분 섭취가 어려울 때 사용을 합니다. 수액이 그렇다고 한자로 물수 숫자를 쓰는 거 아니고 나를 수, 보낼 수를 쓴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예전에는 이런 병에 들어가다가 요새는 비닐백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수액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체인버, 이 방이란 뜻인데 이 숫자로 구분하는데요. 1개 있는 게 기초수액, 2개, 3개 있는 게 영양수액입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추가적으로 단백질, 지방 등이 제공이 되죠. 대한약품이 2챔버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기초수액만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수액 시장은 3개의 업체가 점유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JW생명과학, 구 CJ헬스케어인 HK이노엔, 그리고 대한약품. 점유율은 각자가 말하는 게 좀 다른데 옛날에는 4대 3대 3이다 했거든요. 근데 이후 자료가 없어가지고 16년도부터 매출로 추정을 해보면은 대략 대한하고 JW가 비슷하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환자한테 수액을 맞출 때 이 기초 수액 맞추는데 딱 보더니 야, 내가 대한약품 거만 쓴댔잖아. 가서 바꿔와. 이럴 가능성은 없어서 각자의 영업력 따라서 납품받은 제품을 쓰겠죠. 과거의 수액 시장의 Q 요인은 자연스럽게 증가를 할 걸로 여겨졌었습니다.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은 병원에 자주 갈 테니까 수액 맞을 일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요양급여 비용, 처리 실적, 전체 건수나 입원 건수를 구분해가지고 파악을 하려고 했고, 아니면은 병상수 이런 게 증가하니까 같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대충 봤을 때는 대략 증가할 것 같아 보이잖아요. 많이 맞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일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상당히 있었는데 나머지 최근 구간은 사실 한 자릿수로 그 증가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병상수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꺾였어요. 이런 거는 그냥 잘 될 때 썰풀기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P 요인을 보겠습니다. 수액의 가격을 이야기할 때 나온 이야기가 에비앙 생수보다 수액이 싸다. 삼다수보단 비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누가 하겠냐. 만들려면은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는데 어렵다. 징징징. 국가 차원에서는 없으면 곤란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퇴장방지 의약품이라는 걸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가 필수 의약품인 수액 같은 제품은 제약사가 공통적으로 겪는 리스크 요인인 약가이나 대상에는 포함되지가 않죠. 심지어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올려준다고도 해서 시장에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매월 국가에서 원가를 보전해주는 퇴장방지 의약품 품목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가격 공시가 됩니다. 이런 가격 관련 논의가 시작되던 시점이 2010년도 부근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때부터 보시면 몇 년간 가격이 꽤 올랐어요. 이게 실적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자, 연도별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2010년도부터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 또한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금이 쌓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순현금 구조로 전환이 됐죠. 근데 실적은 19년도부터 20년도 갈 때 살짝 정체되기 시작하고 꺾입니다. 아까 매출의 80%가 수액이었죠. 여기가 꺾인 거예요. 증가율로 보면은 사실 자세히 보니까 17년도부터 뭔가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 약간 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 꺾이고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20년도에 기초수액은 대한약품뿐만 아니라 JW 계열도 똑같이 다 빠지긴 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봤더니 언제부턴가 가격 인상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가격을 안 올려줘도 노령화 때문에 Q가 증가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실제로 그동안에는 좀 증가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한다.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쩌면은 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서 거리두기가 이뤄지니까 입원이 적어지고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이러면서 변명을 해보겠죠.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 성장의 한계를 인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병상이야 생각보다 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고 가격이 그간의 성장의 키팩터였다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과거에는 기초수액 같은 경우에 저마진 사업이었습니다. 대한약품의 OPM을 보면 되게 낮았어요. 한 자릿수. 그런데 해마다 가격이 높아지면서 나름 이익이 나는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보자고요. 딱 보니까 OPM이 한 20%대야. 니네 생각보다 OPM이 잘 나네. 그러면은 인상의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만약에 가격을 높여주면은 3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야, 수액만 특혜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당분간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일단 가격 인상 논리가 약하고, Q성장 같은 경우도 뭐 근거가 약한 것 같은 데다가 실적이 살짝 꺾이니까, 이제는 이익률을 봐야 된다. 회사가 질적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회사 측에서 자동화 공장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요거 만들어서 돌리니까 어느 순간에 이익률이 되게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막 되게 막 떠들다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런 얘기 쏙 들어가고, 그래서 요즘에는 원재료에서 뭔가 득볼 게 없나 추가로 살펴보게 되었죠. 수액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재료는 생각보다 뭐가 되게 많은데 딱히 이게 뭐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게 안 보여요. 경쟁사 JW 거로 봐도 딱히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나마 알아낸 거는 용기가 과거 대비 병보다 비닐으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이 병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유가가 빠지면은 백 가격이 같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한 분들도 있었죠. 마침 최근에 이게 백 가격이 좀 빠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있나 기대감도 있었는데 앞서 이익률에서 봤듯이 비용이 딱히 줄지는 않았다. 급여, 감가, 운임, 소모품 등등 비용들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C 이펙트가 안 보였다. 오히려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바로 이 회사의 짠물 경영입니다. 자, 광고 선전비 빵 프로, 판매 촉진비 빵 프로. 도대체 어떻게 영업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여기서 더 비용을 짜내는 거는 오히려 쉽지 않겠죠. 최근 이 회사는 3세 경영으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대 오너인 이은우 회장에 이어서 이승영 이사, 이분이 계속 지분을 타면서 공시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분율이 되게 낮은데 서서히 넘겨주려는 생각이겠죠. 그냥 이 상태로 가면은 어느 순간 3세로 승계가 돼가지고 지금처럼 맨날 하는 거나 하겠다는 생각인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사업은 없다. 안 할 것 같습니다. R&D 투자 빵프로 때 마이웨이. 그동안에는 기초수액이 어떻게든 병원들에서 수요가 있으면서 좋았다. 퇴장 방지로 인해서 약간 인하도 없었고 오히려 뭐 가격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근데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 업력 70년째 한우물, R&D 그런 거 안 한다. 주주 전화도 안 받는 애들이니까 당연히 언론 취재에도 응하지 않겠죠. 기초 쪽이야 업체가 3개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얘네가 3챔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였어. 그런데 이미 다른 애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어딜 봐도 대한의 이름이 보이지 않죠. 그럼 기초를 이제 수출이라도 할 거냐? 그거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걸 따라가지 않는 건데요. 19년부터 회사 매출이 애매해지고 있는 구간이죠. 이 상태로 가면은 하던 거에서 영업이익은 한동안 나겠죠. 근데 미래 성장에 대해서는 그림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장 방지 의약품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망할 일은 없겠지만 하던 거나 하다가 뒤늦게 뭘 한다고 하든가 뭐 하기 싫으면은 팔아먹든가 하겠죠. 그러면 이익이라도 나면 배당이라도 좀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회사는 아무래도 주주를 제대로 응대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주담 통화나 탐방을 받지 않는 거에서 익히 그 회사성에 대해서는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간신히 지급된 배당은 그 수익률이 1%대죠. 배당 성향도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사주를 딱히 사는 것도 아니죠.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의 한계 같은 부분이죠. 설사 신사업을 안 한다고 쳐도 이 배당 성향만 좀 높아지면은 주가 재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 의지가 없다. 사실 아드님이 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을 오히려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한국 기업 경영자들 생각이 야 이건 우리가 읽은 우리 회사야. 내가 이걸 어떻게 읽었는데 니들이 이걸 우리랑 쉐어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일가 전용 금고야. 니들하고 우리는 주식가치 자체가 달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상장을 왜 한 건가 싶은 애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 중에 하나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너일가의 지분 다 합하면 35%잖아요. 그럼 누가 한 번쯤 제대로 시비 걸 수도 있을 법한데 하는 사람은 없죠. 어차피 거래도 안 되는 시가총액 2천억대에다가 이거 들어왔다가 못 나가는 리스크까지 감안하면은 부담스럽죠. 실제 이런 거 해보면은 거의 또 못 이기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사업은 기초수익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상 이걸 장악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회사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익 증익이 들어간 구간부터 매년 쌓습니다. BM이 비교적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성장하면은 그만큼 주가가 따라 올라주고 했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이 왜 계속 유지가 됐냐?
그는 회사의 사업이 기초수익이라는 사실상의 단일 아이템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와 낮은 주주가치 영향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꺾였던 실적이 조금 돌아올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그나마 행복 회로를 좀 돌려보면은 20년에 감익한 게 21년에 살짝 돌려놓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재고자산 레벨이 14% 정도로 예년 대비 높아져 있거든요. 요게 코로나 회복되면서 일부 밀어내기 하면은 올해 그 효과가 실적에 살짝 반영될 수도 있어요. 지난 10년간 회사의 주가는 회사가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나름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매출액 증가하면은 같이 따라서 올라갔고, 이익도 똑같죠. 흐름이 나쁘지 않았지만 해마다 매번 같은 질문에 답을 해야 됐어요. 오케이. 그럼 올해까지 성장했어? 그럼 내년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그 다음은? 매번 반복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회사가 감익을 하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서 이익을 돌려놓는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아마도 정황상 회사가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면은 좀 감익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닌가 봐야겠죠. 최근에 누가 이렇게 살짝 건드려가지고 야금야금 올리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과는 큰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혹시 1분기 좋다에 베팅한 애들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 회사를 다시 주목할 때가 되려면은 주가가 훨씬 많이 빠져가지고 단일 아이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더 싸지든가 회사가 주주가치를 생각해서 배당 성향이라도 대폭 높여주든가 하는 변화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감익해서 주가가 빠지다가 다시 수액의 제품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서 이익이 증액하게 되는 구간에서나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기초수익을 만드는 회사 대한약품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